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금 전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문재인 정부의 AI 등 민주정부 길목마다 새롭게 변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5월 광주 정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광주의 산업과 문화가 국가의 성장판이 되도록 광주가 할 것입니다. 먼저 제1호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 도시 광주가 국가와 함께 광주 정신을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로 국정과제 20번과 23번까지는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AI 사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AI를 미래 먹거리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광주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AI 국가 시범 도시를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발맞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우리 호남을 크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정과제 31번 미래 모빌리티와 KAICT 실현은 이재명 정부의 광주 지역 공약인 대한민국의 대표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지난 6일 국토부에서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의 사전 기획 용역을 우리 시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넷째,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은 광주가 돌봄의 영역에서 국가의 표준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는 내년 3월에 시행될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환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정과제 43번은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입니다. 영산광, 광주천 수변도시 활력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달빛 동맹 강화, 정치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마련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국가 주도로 군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를 지속적으로 설득시킨 결과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TF가 구성되었고 사실상 국정과제가 되었음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라는 원팀의 전략적 판단과 응집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탄핵이 인용된 지 불과 나흘 만에 10대 과제와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광주 발전 전략을 완성시켜 정당을 비롯한 여러 곳에 찾아다니면서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짧은 대선 기간에 대응해 주간 여의도 직무실을 운영했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도 AI 및 군공항 사업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을 것을 요구했고 반영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간 여의도 직무실에 이어 대선 공약 서울 상황실을 구성했습니다. 이 대선 공약 서울 상황실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국회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소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공직자, 공공기관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광주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의 산업, 경제, 문화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두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토의될 수 있는, 검토될 수 있는 전략과제로 분류되어 있긴 했지만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될 때까지 광주의 원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선 공약 서울 상황실을 민간 워킹그룹과 함께 광주 미래전략실로 계속 운영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될 때까지 대선 공약 서울 상황실을 해소하고 민간 워킹그룹과 함께 광주 미래전략실을 개편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도별로 15대 정책과제도 조만간에 정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15대 정책과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세히 보고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에 대한 답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 미래전략실을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광주의 15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국정과제에 담긴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이 안 된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대국민보고회,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회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공개에서 비공개로 국정과제와 15대 지역과제가 모두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확정되지 않고 계속 전략과제로 토의 확정짓는 절차를 밟는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국정과제 보고대회 과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래서 15대 과제를 저희들은 확인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광주시에서 노력해서 주간 여의도 집무실 운영과 대선 공약 서울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열심히 공약으로 담았고 국정과제로 담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과제는 다 담긴 걸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파셀링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AI하고 연결이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인데 시장께서는 그 전략적으로 많은 그것을 정부에서 기입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가 만약에 결합이 된다 하면은 광주 교통, 미래 교통에 대해서 언제쯤 이게 실현화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모빌리티 신도시, 제가 국정
타운홀 미팅 때 제가 대통령께 건의드렸던 AI 모빌리티 신도시에 대한 안이 국정과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1번 국정과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린데 국정과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또 15대 우리 지역 공약이 공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라고 하는 이 31번째 과제가 결국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모형은 저희들이 준비된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마케팅을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해가셨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 나왔습니까? 몇 군데 전국? 지자체 한 20여 군데 지자체에서 저희 방문했었고 중앙부처에서도 또 국회의원들 또한 20여 차례 이상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돌봄 학회라든지 정치 사상 학회, 그 정책 학회 이런 데서도 저희를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인천하고 울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그 복지부 장관께서도 방문하셔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광주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도 저희 광주 통합 돌봄이 그 내년엔 3월에 시행되는 의료 돌봄 통합 시행 사업에서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78번 78번이 통합돌봄 관련입니다. 국정과제 78번의 통합돌봄인데 이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지난번 정은경 장관도 1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우리 시와 또 현장을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확인했지만은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지원법을 통해서 3월부터 전국화되는데 우리 광주에서 지난 3년 동안 재정을 아껴서 이 통합돌봄 사업에 매진한 결과가 전국화되는, 전국에 보편화되는 그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78번 통합돌봄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그 일에 우리 광주가 선도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 정책과 함께 소위 독수리 오영제라고 불리우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독수리 오영제, GPS, 심야 어린이 아동병원, 10시 초등학생 10시 출근제, 독수리 오영제 모릅니까? 갑자기 예, 독수리 오영제를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수리 오영제와 함께 이 통합돌봄 정책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광주로서 먼저 시작한 저희들로서는 큰 자부심과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빠진 것은요. AI 당직이하고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 AI 당직이, 심야 어린이병원, GPS, 10시 출근제 이걸 저희들끼리 광주 시민 행복지킴이 독수리 오영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20번, 21번, 22번 세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광주하고 직접 이렇게 이 자체로는 그 구현되지 않았는데 초격차 AI 선도 기술 인재 확보라든가 AI를 잘 쓰는 나라 구현, 3대 강국을 위한 AI 고속도로, 이 속에 우리 AI 광주가였던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유치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이 20번, 21번, 22번의 내용이 15대 지역 공약 속에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할 수 없음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구체화된 그 지역 공약은 조만간에 필요한 정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혹시 103번하고 104번도 광주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회의 콘텐츠 당연히 공약에 들어있고 우리 15대 지역 공약에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요구는 이 K컬처라든가 K컬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많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광주의 3대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청 요구라든가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공약은 공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K컬처를 이끌어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 역시 15대 공약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혹시 자, 없으시면 정부에서 미래전략위원회죠. 정부에서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시켜서 국정과제를 확정지어 가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제 애초에는 오늘 국정전략과제가 확정되는 날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으나 확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미래전략위원회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전환시켜서 계속 확정지어 가겠다, 이런 진행형으로 말씀한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광주 미래전략실로 대성공약 서울 상황실을 전환시켜서 계속 공약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듬어 간 것을 넘어서서 여러 분야별 전문가, 민간인 워킹그룹과 함께해서 다듬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의 반영 과정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직접 국정기획위원회의 안도걸 의원님과 박균택 의원님은 국정기획위원으로서 노력해 주셨고요. 국정기획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광주시 실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고요. 또 직접 임무를 맡지 않았지만은 광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띄워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되고 그랬으면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추후에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기획 과제가 확고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광주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 매우 소중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우리는 대부분의 과제가 잘 담겼을 뿐만 아니라 실천 과제로도 15대 실천 과제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완벽히 담겼음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